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새로운 기법을 동원한 주가 조작 의혹과 뒤이은 폭락 사태에 손 놓고 당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이 합동 토론회를 열고 주가 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사과와 함께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과연 근절될지는 이번 사건 조사 결과에 달렸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시작돼 관련 종목들과 증권사 시가총액이 13조 원 증발했던 주가 폭락 사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이 불공정거래 근절 합동 토론회에 모여 뒷북 대응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주가 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을 걸겠다는 기관장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선제적이고 사전에 적발 내지는 처벌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취를 걸다시피 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기관의 분기별 회의체인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다음 주부터 월 2, 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됩니다. 그물격인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 CFD 개선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방침입니다. 부당이득 최고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방침도 세웠습니다. 법이 이제 법사위가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법정을 만들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불법 수익을 추적 환수해 증시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한다는 구상이지만 주가 조작 세력들은 항상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호화 생활을 즐기면서 세금 낼 돈은 없다며 버티는 50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CCTV에 잠복 수사까지 동원됐는데요. 국세청이 집을 뒤져보니 현금 다발이 든 금고가 나오는가 하면 로또 당첨금을 숨긴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로부터 받아낸 돈만 103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지능적 체납에 맞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가 사는 집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소품을 치우자 커다란 금고가 나타납니다. 저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금고에. 금고에선 숨겨놓은 4억 원어치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체납자는 땅 판 돈을 현금으로 수십 번 나눠 인출해 재산을 숨겼는데 국세청 직원들이 7번의 잠복을 통해 돈 숨긴 곳을 찾아낸 겁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체납자 577명을 상대로 집중 추적을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이들로부터 받아낸 돈만 103억 원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은 물론 수백 개의 명품과 귀금속, 지하실에 숨겨둔 고가 미술품도 수십 점 나왔습니다. 또 원래 자신의 것인 건물이 마치 자녀들과 공동 소유한 합의 형태인 것처럼 꾸며 체납 처분을 피한 사례도 처음 드러났고 심지어 로또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가족에게 보내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국세청은 지능적 체납에 맞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 패턴과 동거 가족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현재 군 입영 시엔 자신이 마약류를 복용해봤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마약류 검사를 받았었는데요. 국내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방부가 입영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검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임관 예정자나 장기 복무 지원자 같이 간부가 될 인원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한대 기자입니다. 2년 전 20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증가 추세인 국내 마약 범죄. 군이 마약 사범의 유입부터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현재 입영 시엔 자신이 마약류를 복용해봤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마약류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은 입영 병사 전원을 상대로 신체 검사 때 마약류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무 중인 병사를 대상으로도 저녁 전 한 차례 이상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시에 마약류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병역법 개정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간부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임관 예정자나 장기 복무 지원자를 대상으로도 마약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준비를 하겠지만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후반기부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은 영내로 반입하는 물품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유통되는 마약은 젤리, 캔디, 껌 같은 식품 형태라며 밀반입 사진을 토대로 검사자를 교육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달에 운영을 시작한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의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조한대입니다. 남미 가이아나의 한 탄광 도시에 있는 중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 한밤중에 불이 나 20명 가까운 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국은 한밤중인데다가 화재 직전 집중호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초기 진화와 구조 작업에 애를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아나 대통령은 중대 재난 발생을 선포하는 한편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이재림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완전히 집어삼킨 채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리며 진화에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나라 2배 크기 면적에 80만 명이 살고 있는 남미 가이아나에서 화마가 학교 기숙사를 덮친 건 현지 시각으로 21일 밤입니다.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에 안에 있던 학생 18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Currently, there are 17 patients at the hospital. There are 5 that we consider stable but critical. 기숙사 관리인의 아들인 5살 남자아이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쌍둥이 자매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당시 기숙사에서는 학생 56명이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가이아나 교육부는 파악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기숙사 건물은 원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재만 잔뜩 쌓였고 내부 철골도 엿가락처럼 휘어버렸습니다. 당국은 한밤중인데다가 화재 직전 집중호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초기 진화와 구조 작업에 애를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중대 재난 발생을 선포하는 한편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Today is a very sad da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It is a horrific day, a day we wish would never have occurred. 경찰은 방화 가능성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연합뉴스 이재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동한 누리호는 기립과 고정 작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준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이번 발사의 마지막 변수는 날씨입니다. 2차 발사 당시에는 강풍이 불어 발사가 하루 연기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3차 발사에는 기상 조건이 양호할 거란 예보입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 2차 발사 당시 날씨 변수를 만난 누리호. 발사 예정일 전날 거센 강풍에 기립 작업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번 3차 발사 역시 기상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발사에 적합한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1m 이하여야 합니다. 비행 경로에 낙뢰 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다른 위성이나 우주 물체와 충돌 가능성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누리호 이송일인 23일과 발사 예정일인 24일 모두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남 고흥의 강수 확률은 20% 이하, 바람도 초속 3m 안팎으로 예보됐습니다. 괌 부근에서 2호 태풍 마와르가 북상 중이지만 발사 예정일까지는 누리호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영향은 없겠습니다.
발사 당일인 24일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상공 3km 이상의 약간 구름대가 서쪽에서 유입되겠습니다. 구름대가 두껍지 않아 발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예정 시각은 오후 6시 24분. 하지만 당일 상황을 고려해 오후 5시 54분부터 오후 6시 54분까지 발사 가능합니다. 만약 당일 발사가 여의치 않다면 예비 기간인 25일에서 31일 중 같은 시간대에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